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인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다 위에서 부산 바다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재현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1호 공설 해수욕장인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17년 2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서쪽 암남공원에서 동쪽 송림공원까지 바다 위 1.62km를 가로지릅니다. 케이블카 내에서는 좌우와 앞뒤는 물론 발 아래 놓여있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생생한 스릴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 86m 높이에서 흰여울마을과 남항대교, 송도 기암절벽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왕복 30여 분이 소요됩니다. 암남공원에 내리면 또 하나의 명물인 용궁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127m, 폭 2m로 바다 건너 동섬 상부와 연결됩니다. 동섬에는 원형 탐방로가 조성돼 국가지질공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쪽 바다로 넘어가면 해운대 해변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는 2013년 폐선된 옛 동해 남부선을 활용한 노선을 오갑니다. 미포에서 달맞이 터널, 청사포 송정까지 4.8km 구간을 달립니다. 10여 미터 높이의 공중 레일 위를 달리는 4인용 스카이 캡슐도 있습니다.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걷는 속도로 운행돼 바다 절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구 오륙도에서는 새해와 함께 세단장한 스카이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로 뻗어있는 길이는 16.5m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폭도 4.5m로 넓어졌습니다. 37m의 해안 끝 절벽에서 해안 절벽과 바다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 며칠 그리 날씨가 춥지 않더니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겨울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한 연탄 나눔 현장에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구의 산복도로 마을. 이곳은 연탄을 떼며 추위를 견디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연탄 난방을 하는 김혜자 할머니.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를 나려면 하루 연탄이 최소 석 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50원. 배달료까지 합치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김 할머니에게는 부담입니다. 100장 찍어요, 마야.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없으면 이제 사떼야 되거든, 연탄이. 때 맞춰 찾아온 도매 손길. 3.65kg의 연탄을 지게에 지고 비탈길을 오릅니다. 엄마를 따라 자원봉사에 나선 예비 중학생의 연탄을 쌓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약간 뿌듯하고 제가 이런 일을 도울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되게 약간 희망찬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어진 연탄 배달. 언덕을 올라갈 때 힘들지만 좁은 골목길을 지나 연탄을 창고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채워주고 나니까 보람 있는 것 같고 집에 가서도 다시 아이랑 이런 봉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면 또 하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집집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연탄. 한 달을 나르면 최소 100장에서 최대 300장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던 곳에 연탄이 가득 채워지면서 산복도로 주민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보통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루 석 장에서 6장, 계산하면 1,000장에서 1,500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로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벅찬 돈입니다. 그나마 이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은 큰 버팀목이 됩니다.
명절이 따뜻한 설이 되려면 어르신들이 난방이 최고 중요한데 이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해주시면 따뜻한 설을 보내고 마음도 돈독한 그런 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은 부산 지역의 약 1000여 가구,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두고 복을 기원하는 때가 있었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세시 풍속인데요. 전통 복조리 400년 명맥을 잇는 안성의 한 마을에서는 올해도 복조리를 엮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새댁에서 할머니가 된 이곳 마을 주민들은 복을 준다는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의 한 시골 마을회관. 겨울이 되면 복조리를 만드는 공동 작업장으로 변합니다. 얇은 대나무 쌀을 씨줄과 날줄로 하나씩 엮으니 금세 복조리가 만들어집니다. 유난히 산죽이 많이 나는 이 마을의 복조리는 4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농한기에 산죽을 베어다 말리고 물에 불려 복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쌀밥이 귀했던 시절, 사람들은 복을 준다고 하여 복조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장식용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쌀을 이는 복조리, 국수를 만들 때 쓰는 복조리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밥조리 이런 걸로 하기는 옛날 전통으로 하니까 지금도 해요. 저 회장님네 집 몇 개씩 절여져 있을 거예요. 국수조리라는 것도 절여 있어요. 이렇게 커서 건져가지고 삶아서 건져가지고 큰 대소골에다 이렇게 한 1인분씩 되게. 집집마다 만들어 파는 복조리는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리도 못 편 채 앉아 있어야 하고 손도 거칠어지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19살 새색 씨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6 형제를 키워낸 할머니에게 복조리는 복을 불러다 준 행운의 상징입니다. 19세서부터 이거를 했어도 참 어마어마하게 아들 6형제 다 이거 해갖고 공부 가르쳐서 시방 다 훌륭하게 돼. 지금은 복조리로 마을 전통을 잇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50명을 훌쩍 넘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67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생활 도구였잖아요. 예. 쌀조리, 쌀 잃어서 먹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안 하니까 전통하면 좋지. 보존하고 전통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오고 또 복조리 수요도 줄면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작업해도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다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소일거리, 직장도 되고 농외 소득도 되고 이러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는데 하루 종일 해봐야 5만 원, 6만 원 몇 개 못 버는데 이걸 누가 배우겠냐.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걸어두었던 복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복을 주는 마음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불악에 오셔서 복조리 많이 사갖고 가셔갖고 복을 억수로 많이 받으세요.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설 연휴 이후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스트레스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 장만을 하는 주부 등에서 통증 호소가 많은데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한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이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연휴 기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 지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설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장시간 운전과 가사노동 등 육체적 피로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두통과 위장장애, 특히 목과 허리 등 관절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서 쉬는 것보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목과 허리를 10회 이상 가볍게 돌리고 손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목, 허리 등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차에서 내려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목과 허리, 어깨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것 또는 특정 동작이 반복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휴식에도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장기간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피로와 우울, 불안 증세 등이 나타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는 설기간 불규칙한 수면으로 생체 리듬이 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자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특히 서로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계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2021년) 기준 전국 매출 1,000대 기업 중 부산은 27개사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기업보다 나가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 소멸 위기와 해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임금이 제일 크죠. 부산에 있을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고 인재가 없어 기업이 떠나는 현실.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으로 도시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2의 도시라는 수식어마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과 비교해 부산의 기업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부산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지난해 부산 기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부산 기업은 27곳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새로 진입한 3곳의 기업을 빼고는 7개사만 순위가 올랐고 나머지 17개사는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부산 부동의 매출액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 자동차. 하지만 내수 판매 부진에다 신차 출시 효과도 줄어 지난해 전국 기업 매출액 순위 121호,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산은행도 1년 전보다 30위 가까이 밀려 189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에 드는 부산의 기업 수는 해마다 줄었지만 올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산 기업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산을 나간 기업은 1,677개사로 부산으로 들어온 기업 1,592개사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부산 기업의 형편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부산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구성의 문제를 보면 사실 부산이 반도체나 첨단 하이테크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부산이 미래 성장, 미래 또 먹거리 산업들이 취약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내의 비즈니스 생태계인데 부산은 조선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 원하청 관계가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종속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취업률과 고용률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부산의 감소폭이 5%로 전국 평균 2.4%보다 2배 이상 커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봉이 상한선에 있는 기업이
부산에는 100개 중에 한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은 거의 서울은 100개 중에 100개입니다. 5,800만 원짜리냐 7천만 원짜리냐 똑같은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소평가 그보다 더 높겠지만 그런 어떤 연봉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취업자 수는 지난해 4분기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 월급 같은 게 확실히 서울이 여건이 좋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하고 싶어서 서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은 유입된 인구보다 타 지역으로 나간 유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20만 6천 명이 순 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48%인 10만 명이 15살에서 34살 사이 청년들이었고 81%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기업 유출과 청년 인구 유출까지 맞물려 부산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공급망에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원화층 관계를 벗어나는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좀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사실 부산에서도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취약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시켜서 기술 창업을 육성을 시켜서 그 관련된 산업들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이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특히 부산은 각종 지표에서 지역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부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우리 동네 같이 삽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년 역사의 엄궁 전통시장인데요. 최근 시장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장사가 예전 같진 않지만 신선한 재료와 시장 특유의 정을 무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엄궁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 오가는 발길이 많은 이곳엔 활기로 가득 찬 엄궁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엄궁시장은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점포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거리가 굉장히 튀김이나 즉석두부, 안 그러면 참기름집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무려 50년의 전통을 간직한 만큼 시장과 역사를 함께한 상인들이 많은데요. 장사는 34년 했고요. 뭐 고추도 팔고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뭐 도토리도 빠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그래 버려갖고 아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럭저럭 삽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도 기본 20년, 30년째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손님을 잃지 않는 노하우가 궁금한데요. 이건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조금이라도 한눈 놓치면 실수하거든. 그 신경을 바짝 쓰고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그냥 뭐 대충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든지 맛없으면 새로운 품목이 나오면 맛없으면 안 내놓습니다. 맛있으면 내놓고. 그러고 재고 없이 팔자. 뭐든지 재고가 생길 것 같으면 손님을 차라리 맛있을 때 한 개 더 주고. 맛 하나는 자부한다는 사장님. 사실 반찬을 남김없이 소진하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한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예, 반찬은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신우가 반찬 가게를 하니까 다른 가게들 같으면 이 반찬으로 6,000원 정도를 낼 수가 없죠. 이 가짓수가 많은 거를. 그런데 이제
반찬 가게를 하니까 대량으로 만들고 배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 분배적으로 하니까 대량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싸지잖아요. 손님들은 다 좋아하죠. 이 6천 원 가격에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먹겠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시니까 뭐. 엄궁 전통시장의 터줏대감은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뜨끈한 칼국수 집입니다. 이곳 역시 38년이라는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던 데가 내가 오늘 요 살았거든, 은궁에. 처음부터 결혼해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가 좋았잖아요. 신발 공장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때는 경기가 진짜 끝났지. 그 당시는 뭐 손님이 버글버글 할 때라 그때는 우리 국수장 400원 했어. 400원. 양이 또 작지도 않거든요. 한 그릇만 배불러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손님들이 묵고 간 사람들이 소개가 또 오고 또 인터넷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소분으로 오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가 오라콘도 오겠는겨.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튀김집도 단골이 많은 숨은 맛집입니다. 주로 제수용 주문이 좀 많아요. 네, 제수용 주문이 많고 뭐 저 외지에서 함영동, 명지, 뭐 하단 저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안 놓치는 편이죠. 저만의 노하우는 첫째 기름 깨끗하고 요 농도밖에 없어요. 딴 거는 저희 뭐 밀가루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100% 긴 가루로만 하는데 국산 취작물로 만족을 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미소로 손님들 맞이하는 엄궁 전통시장 상인들.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고충도 있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장은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 편에 보면 재개발한다고 손님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 다니는 손님들이 뭐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님이 길에 지나다녀야 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맛있다는 걸 알지. 지금 손님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조금 힘들죠. 또 식구는 많지. 5사람, 6사람 인건비를 빼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게 힘들죠. 한 2년 동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해제되어서 가지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제 먹거리, 이제 볼거리 다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우리 동민과 구민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궁시장은 반찬도 맛있고 물건도 싱싱하니까 다음에 찾아주세요. 저희 엄궁시장 볼거리 먹거리가 참 많아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엄궁시장에 맛있는 집도 많고 먹거리도 많으니까네 손님들 많이 와주세요. 엄궁시장 화이팅! 엄궁시장 화이팅!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